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7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천혜의 섬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도 해조류가 사라지고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군이 해적 생물을 잡아내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입니다. 항내 바닷속에 들어가자 회사한 조개류가 널려 있습니다. 성게와 불가사리가 늘어나면서 해조류는 많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됩니다. 독도 일부 해역에도 갯녹음이 진행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포스코 봉사단은 지난 사흘 동안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성게와 불가사리 800kg과 회타이어 등 각종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저에 있는 생활 쓰레기라든지 해초를 잡아먹는 불가사리, 성게 이런 거를 구제함으로써 성게나 불가사리를 잡아내 주셔가지고 우리 갯녹음도 방지가 되고 앞으로 바다숲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결과 동해 연안의 전체 한반 61%가 바다 사막으로 변했고 울릉도 해역도 25% 이상 갯녹음 현상이 퍼졌습니다. 해양 환경이 악화되자 울릉군은 내년까지 북면 현포리에 바다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어초 투하 등 다양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적 생물 구제 사업을 하고 독도 연안의 해조류용 숲 조성 인공어초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 38기를 울릉도에 설치하기로 했고 해양과학기술원도 독도 해역의 환경 변화와 해적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이모 지지자는 오늘 현역 지방의원 4~5명을 포함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2명 등 40여 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4.13 총선 막바지에 불거진 포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들은 8년 전 일이라 오래된 점과 담당 과장이 고인이 된 점, 그리고 고소에도 결과가 늦게 나오는 점 등을 교묘히 선거에 악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선정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의 사실 여부와 함께 박 전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상대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전파했는지 여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며 모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제20대 국회가 오늘 정식 개원한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김천의 이철우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1년간 맡고 영양, 영덕, 봉화울진의 강석호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조원진 의원도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장을 4선의 신상진 의원과 1년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밥살용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 쌀 생산은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며 밥살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은 오는 25일 전국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9월 전국 쌀 생산대회,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막고 우리 쌀을 지키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올해 처음으로 반입된 밥쌀용 수입쌀 2만 5천 톤을 입찰로 처분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평소 빌라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난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6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전 4시쯤 대도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주차장에 이삿집 센터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놨지만 윗집 난성이 차량을 주차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창립 62주년을 맞아 최근 브라질 CSP 제철소에서 용광로 화입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CSP 제철소 지분은 브라질 철광석 업체인 발레가 50%, 동국제강 30%, 포스코 20%로 구성됐고 발레가 철광석을 제공하고 동국제강과 포스코가 제철소 운영을 맡게 됩니다. 동국제강은 CSP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슬래브 중 60만 톤을 한국으로 들여와 직접 사용하고 100만 톤은 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와 예산법무과 그리고 새마을민원과에 대해, 경제산업위원회는 투자유치 담당관실과 경제노동과 수산진흥과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포항시의회는 또 오는 22일과 23일 시정 질의를 하고 오는 28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뒤 7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폐회합니다. 포스코가 윤리상담과 비윤리 행위 신고를 세계 6개 국어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